네, 오늘 뭐 뜨거운 것은 완성차 쪽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IT 주류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LG전자가 또다시 이슈가 조금 발생하는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세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IT 쪽의 또 하나의 세부적인 모습으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은 조용하죠. 하지만 다시 또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아주 특출난 기업입니다. 오늘 대표이사 직접 모셨고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이경일 대표이사하고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사담을 나눴지만 상장 전부터 제가 모 매체의 후배 기자들한테 이 솔트룩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좋은 회사다. 근데 보니까 AI 분야만 업력이 한 20년 넘게 되시더라고요. 네. 네. AI가 20년 전에도 이렇게 주목받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난해 이제 7월에 기술 특례 상장을 네, 또 맞습니다. 특례로 상장을 하셨고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보죠. 네, 솔트룩스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 두 가지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돼서는요, 국가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데이터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 플랫폼은 그중에서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스마트 스피커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콜센터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정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공시사항 보면은 네.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정부의 큰 굵직한 아젠다하고 맥락에 닿아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오, 그래서 국책 과제가 또 뭐가 진행이 되는가? 상장은 지난 해였지만 창업은 또 2000년도에 하셨고 네, 네. 벤처 1세대 이렇게 표현되는데 네. 그동안 수주했던 주요한 프로젝트들 이런 것도 좀 한번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00년에 창업을 했고요. 실제로 네. 첫 창업은 대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양대학교. 아닙니다. 저 인하대 나왔는데요. 인하대신가요? 네, 한양대에서 제가 교수, 교수를 교수를 하셨군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절부터 사실은 인공지능 역사 굉장히 깊고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술의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네. 인공지능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 데이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계가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솔트룩스는 업력이 있는 만큼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뭐 예를 들면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들이 1,500개 기업이 솔트룩스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로 보자면 국가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 5개 중에서 3개는 솔트룩스가 제공을 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굴지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인공지능이 콜센터와 고객센터에서 인공지능이 상담원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는 데이터댐이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 또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는 재미난 거는 이제 사투리까지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방언이나 사투리. 맞습니다. 여기에 그런 제가 거에 꽂혔어요, 투입이 되고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 사람처럼 얘기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통 챗봇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인공지능 챗봇이 국가 표준 챗봇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로 이제 올해 내년 후년도에 이제 확산이 되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도전이자 그리고 또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왕왕 그 통신사 CF에도 나오지만 이제 뭘 불렀을 때 대답해주는 그런 네, 친구들. 또 스마트폰에도 뭐 우리 이제 그 사과 회사나 뭐 삼성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네, 이 맞습니다. 시야적인 분야도 노령화되다 보면은 잘 안 네.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잘못 알아들을 경우에 이제 해프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방언, 사투리 이런 아주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축적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약간 표준화시키는 형태? 네, 맞습니다. 솔트룩스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네. 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처럼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인간처럼 생각하기 위한 기계만의
학습된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저희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쌍방 교류형 뭐 이렇게 그렇죠. 됩니까? 네, 사람과 기계가 대화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몇 년 안에 이 자리에도 누군가가 대체가 돼서 네.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 전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NG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방송사고를 제일 많이 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일부러 방송사고를 하지는 않을 거고. 네. 자, 그래서 좀 오래 할 겁니다. 자, 현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주요한 전망들 이런 것들은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통계적인 기준이나 또는 시장 전망으로 보면은 평균 매년 한 30%씩 향후에 6, 7년 이상 지속 성장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요. 지난 한 4년간 매년 20% 이상을 성장을 했고 작년도 지금 결산 중이긴 합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20년이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였다면 앞으로 20년은 모든 것들의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으로 전환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빠르게 증가되는데 특히 저희 회사에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8개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앞에 3가지가 첫 번째는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또 자율 배송 등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분야는 금융, 투자.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한 4에서 5% 수익률이 이상이요. 굉장히 뭐 프리퀀시하게 주문을 그럼요. 엄청 많이 하긴 하죠. 초단타하긴 하지만. 초초단타라고 해서요. 네. 1초당 수백만 번 그렇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락장에서 버텨내는 힘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바이오하고 생명공학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그렇죠. 인간의 오판이라든지 착오라든지 못 찾아냈던 거 아니면은 이런 그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여내는 시간적으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게 인공지능이. 되기도 하면서도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경험적으로 해봤던 것을 인공지능하고 결합되는 것. 네. 최근에서 전 세계에서 그 분야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큰 임팩트를 시장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백신 개발도 사실 많은 분야들을 적용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mRNA라고 하는 그 워낙 데이터 방대량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자,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담소를 나눴습니다만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솔트룩스가 가진 대화형 인공지능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예, 대화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아마 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고 또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루다라고 해서 네네네. 사람이 됐던. 챗봇하고 로봇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또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서비스는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렇게 일반인하고 그냥 잡담을 하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고 인간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을 들어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 말을 알아듣기 위한 음성인식, 그렇죠. 또 사람처럼 말을 하기 위한 음성합성, 그리고 사람 말의 문장의 뜻을 알기 위한 자연언어 처리나 이해 기술, 추론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의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도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이 기계가 좀 알아들으면 굉장히 편의성 있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하고도 딱 붙잖아요. 그럼요. 차량에 탑승했을 때 어디를 가자, 목적지를 얘기할 때 언어 인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죠? 네, 그 뭐 3분기에만 진행했던 수주들입니다. 실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군요. 그럼요. 네. 그 뭐 지금 국가 단위로는 한국어 방언 AI가 아까 디지털 뉴딜이고요. 챗봇 콜봇 중에서 지금 국내 증권사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콜센터와 그다음에 상담 시스템을 들어간 게 한국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365라는 것이
국가 표준 체포 플랫폼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향후에 국가 전체 단위로 확산이 되는 그 기반 플랫폼이 되었죠. 네. 뭐 등등 같은 형태가 저희가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클리노믹스라는 회사는 상장을 하는 회사면서 저희도 또 투자를 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네. 이쪽하고는 저희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클리노맥스는 지금 상장이 된 추진 회사입니다. 중인가? 된 회사인가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상장한 기업이군요. 네. 자, 증권사하고 하신다니까 조금 언뜻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차에 타서 시세를 물어보고 그렇죠. 주문도 음성으로 내면은 네.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원하실 텐데. 사실은 저는 회사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뭐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 가람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어린이 만들어서 S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다큐멘터리에도 오히려 인공지능이 삐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심하게 표준어는 얘기하자면. 아니지만 네. 예,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한테 말도 거꾸로 붙이고 그리고 또 뭐 물어보면은 뭐 시장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구매 체결 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주식들이 뜨고 있는데 네. 또 이런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오히려 브리핑도 해주고 또 오히려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 CES에서 네. 그 강아지 소리를 듣고서는 해석해주는 인공지능 네. 나왔던데 우리 네. 솔트룩스도 뭐 그런 제품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자 매출 비중 중에 이 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사업 또 비중이 네. 점점 네.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GM하고 또 협업을 해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뭐 네. 이런 내용들이 네. 나왔어요. 네. 이 매출 비중이 우리 솔트룩스한테는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20% 수준에서 작년에는 30% 이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거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4년까지는 50%까지 증가시키는 걸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은 비대면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비대면 쪽에 굉장히 큰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쪽으로 가고 재택근무를 하고 다양한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세대를 보면 결국은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결합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100% 이상 비중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네. 필요한 만큼 비용 지불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을 정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자면 건설 현장에 가면 아시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도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가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빨리 배우고 또 얼마나 저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도록 만드는 게 솔트룩스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데이터 판매,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뭐 이런 형태. 데이터 학습을 해서 똑똑한 인공지능 자체를 거래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 보통 이런 뭐 우리 솔트룩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뭐 IT 일부지만 발전지향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무거운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솔트룩스는 실적이 잘 나오네요.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됐고. 네, 네. 네, 요 실적하고 연간 또 올해 전망 이런 것도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난 4년간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해왔고 작년도도 저희가 결산 중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트룩스가 그 매출과 이익 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익은 전체를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한 R&D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한 R&D 금액만 하더라도 200억에서 300억 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번 돈 다 들어가는군요. 네. 현재도 솔트룩스는 300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과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그럼에도 재무구조는 재정적으로 좋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 이상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절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대부분
1, 2분기는 좀 매출이 저조하고 그렇죠. 4분기에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됩니다. 환급 때문에 그렇죠. 관급도 있고요. 또 네.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소프트웨어 납품하고 나면 그 프로젝트 완료가 되면 매출액이 잡히거든요. 네. 그 IFRS 기준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반기가 이미 저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작년 대비로 봤을 땐 상반기 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뭐 공시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죠. 굉장히 그 높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오. 올해 성장은 예년 4년 동안에 20%였다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미 저희 회사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체 제품을 공급도 하지만 이미 11개 기업들에게 저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일본과 미국과 베트남의 현지 법인과 파트너로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올해가 확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인공지능 결합,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속화하는 부분도 네. 아마 지켜보시고 기대하실 만한 솔트룩스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월 7일 날 이 기업을 한번 솔트룩스 얘기하면서 광어 네. 도다리 표현을 했는데 주가는 바닥에 붙어 있지만 상당히 맛있는 생선. 꼭 비상을 하시기 바라겠고 법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고 저도 주주가 한번 돼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트룩스 들어봤고요. 네, 이경일 대표이사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